안녕하십니까. 2025년 스킨 아트 메이크업 2를 맡은 담당 교수 박예현입니다. 아트 메이크업의 전반적인 이론과 시술 방법, 시술 후 주의사항까지 깊이 있게 이번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트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역사와 시술의 대중화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영상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트 메이크업에서 필요한 디자인 부분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의 분석에 얼굴의 균형도 얼굴 정면을 가로와 세로로 나누어 균형을 측정합니다. 가로 분할 3등분, 이마, 헤어라인에서 눈썹 앞머리까지 3분의 1, 눈썹 앞머리에서 코끝까지 3분의 1, 코끝에서 턱끝까지 3분의 1, 세로 분할 5등분, 입, 아랫 입술선이 콧망울과 턱의 2분의 1이 되는 곳, 눈의 폭, 눈과 눈 사이에 또 하나의 눈이 들어갈 정도, 코의 폭, 눈과 눈 사이에 폭과 같은 정도, 입의 크기, 양 눈 앞머리의 폭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 눈썹의 위치, 눈 앞머리와 수직선으로 연결된 곳에서 눈썹 앞머리, 눈썹 꼬리는 콧망울에서 눈꼬리를 연결하는 사선과 만나는 지점으로 5에서 6cm가 되겠습니다. 눈썹의 형태 및 종류의 분석입니다. 눈썹의 분석. 첫 번째, 눈썹은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반영구 화장을 결정하고 많이 시술하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눈썹은 사람의 얼굴 중에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큰 부분이며 얼굴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얼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접근을 위해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 분석하며 어울리는 눈썹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 분석. 눈썹은 보통 3등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눈썹의 앞머리, 눈썹의 몸통, 눈썹의 꼬리. 눈썹 모발의 길이는 7에서 11mm, 눈썹의 길이는 5에서 6cm입니다. 눈썹의 시작점은 콧망울에서 수직으로 그어 올린 선을 말한다. 양쪽 눈썹의 시작점은 미간의 간격을 결정하며 일반적인 미간은 3cm를 추정합니다. 3cm를 기준으로 한다. 미간이 3cm보다 넓은 경우에는 얼굴이 평온해 보이지만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간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에는 눈이 몰렸거나 인상을 쓰고 있는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서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썹 산의 위치는 눈썹 전체 3분의 2 지점이며 눈썹 꼬리 부분은 이 끝에서 눈의 흰자 끝을 지나 이은 연장선에 위치합니다. 눈썹의 길이, 굵기, 색상에 따른 느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긴 눈썹, 성숙하고 정적인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 짧은 눈썹, 쾌활하고 동적인 느낌, 어린 느낌. 자, 굵기, 가는 눈썹, 여성적, 연약함, 동양적, 고전적인 느낌이 강하고 굵은 눈썹, 남성적, 활동적, 개성적이고 건강미가 느껴집니다. 자, 색상, 눈썹, 짙은 눈썹, 강렬한 느낌, 강하고 정열적인 느낌. 옅은 눈썹은 온화하고 여성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눈썹의 종류와 이미지는 표준형으로 기본형 눈썹,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며 가장 일반적인 눈썹의 형태입니다. 어떤 얼굴형에도 잘 어울리는 게 특징입니다. 직선형, 일자형 눈썹. 눈썹의 시작과 끝부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기본형에 비해 눈썹 산이 낮습니다. 행동적이고 강한 느낌을 주며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긴 얼굴형이나 폭이 좁은 얼굴형에 잘 어울립니다. 상승형 화살형 눈썹 시원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둥근형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며 기본형보다 조금 짧게 그립니다. 아치형 곡선 아치형 눈썹 여성적이며 요염한 느낌을 주고 노숙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형과 서양인 같이 움푹 패인 눈에 잘 어울립니다. 갈매기형 눈썹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시원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둥근형 얼굴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기본형 눈썹, 일자형 눈썹, 화살형 눈썹, 곡선 아치형 눈썹, 갈매기형 눈썹. 눈썹 형태에 따른 눈썹산의 위치는 표준형 눈썹, 눈썹산이 거의 3분의 2 위치, 완만한 곡선의 형태입니다. 직선형 눈썹, 눈썹의 앞머리의 두께와 꼬리가 거의 같습니다. 상승형 눈썹, 눈썹산이 기본형보다 뒤에 위치합니다. 아치형 눈썹, 눈썹산이 눈썹의 2분의 1 정도 위치합니다. 각진형 눈썹, 눈썹산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경사진 곡선이 주로 이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얼굴형에 따른 눈썹, 긴형, 얼굴이 짧아 보이는 일자형 눈썹이 잘 어울리며 얼굴이 분할되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둥근형, 약간 상승형의 눈썹이 잘 어울리며 각진 눈썹의 형태가 어울립니다. 마른 모형, 광대가 발달한 얼굴형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아치형 곡선을 사용하고 눈썹을 살짝 길게 그려 얼굴의 여백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사각형, 턱이 발달한 형태로서 얼굴이 강해 보이며 여성성을 강조하는 둥근형의 눈썹이 잘 어울립니다. 눈썹을 굵게 그려 강한 느낌이 강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역삼각형, 좁은 턱에 비해 이마가 지나치게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을 살짝 모으는 느낌으로 눈썹 산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일반적인 눈썹 그리기 방법. 첫 번째, 눈썹 앞머리는 콧망울을 지나 수직으로 올려 만나는 곳에 있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 눈썹 산의 위치는 눈썹 길이의 3분의 2 지점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눈썹 길이는 콧망울과 눈꼬리를 45도의 각도로 연결해서 연장했을 때 만나는 지점에 정합니다. 네 번째, 눈썹 길이는 눈의 길이보다 길게 그립니다. 다섯 번째, 눈썹 앞머리와 눈썹 꼬리는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여섯 번째, 눈썹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하며 눈썹 꼬리는 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그립니다. 눈썹 반영구 화장의 기초. 일반적인 메이크업에 비해 반영구 화장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눈썹의 작도가 필요합니다. 양쪽 눈의 길이와 폭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고 눈썹이 위치한 근육의 높이도 양쪽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최대한 교정하기 위해 눈썹을 그리기 전 피부 바탕에 중심선을 그어 정확한 위치를 잡습니다. 기본형 눈썹 그리기. 눈썹의 중간 포인트, 중심선을 미리 결정합니다. 눈썹의 시작선을 표시합니다. 눈썹의 시작선은 콧망울의 시작점으로 이은 부분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썹의 길이 3분의 2, 즉 3.5cm 되는 점에 눈썹산의 3부분을 결정합니다. 눈썹 아래 시작점 1cm 위에 눈썹의 윗 시작점을 찾고 수평을 그립니다. 눈썹의 끝점까지 부드럽게 이어 그립니다. 눈썹 아래 시작점에서 눈썹의 아랫선을 지나 눈썹의 끝점까지 눈썹의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그립니다. 눈썹 디자인의 과정. 중심선 결정하기, 시작선 표시하기, 끝선 표시하기, 눈썹산 결정하기,
윗선 그리기, 눈썹 선에서 눈썹 꼬리의 방향선 그리기, 아랫선 그리기. 전반적으로 중심선은 눈썹의 중심선과 눈과 눈 사이의 중심선이고, 코가 삐뚤어진 경우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때 눈썹의 중간이 중심선이 아니라 코끝의 중간이 중심선이 됩니다. 양쪽 눈썹의 시작선은 미간을 결정하고 눈썹의 대칭을 맞추는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심선에서 좌우로 1.5 가량 떨어진 곳은 얼굴의 크기나 눈썹 위치에 따라 콧망울 시작점에서 직선으로 뻗은 점을 시작선으로 표시합니다. 눈썹의 시작선에서 5에서 6cm 길이의 눈썹의 끝선을 표시합니다. 양쪽 길이의 대칭을 맞추며 눈썹 선은 눈썹의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이며 눈썹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눈썹의 윗시작점에서 눈썹의 윗상까지 연결하는 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양쪽 눈썹의 눈썹 산에는 눈썹 끝점까지 각도를 계산하여 같은 각으로 대칭에 맞게 그립니다. 눈썹의 아랫눈썹은 눈썹의 윗선과 평행하게 그려줍니다. 여기서 팁은 눈썹의 대칭을 좌우로 맞추며 그리다 보면 눈썹의 좌우가 다르거나 눈썹선 부분이 돌출되는 또는 함몰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썹선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 자로 재어 정확한 작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 남성 눈썹 시술 시 주의사항은 남자 피부의 특징은 피부가 여자보다 두껍고 피지 분비가 많으며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1차 시술 후 2차 시술에 색이 잘 남지 않을 수 있으며 시술을 한 후에도 색이 빨리 지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인 특징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 피부가 지성인 경우에는 색소의 소실이 더 많습니다. 이때 안료와 염료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면 유지력이 상승됩니다. 자, 기법별 장단점은 머신기법, 수지기법, 콤보기법이 있고, 머신기법의 선기법, 면기법, 수지기법의 면기법, 선기법이 있습니다. 기기를 이용해서 면으로 표현하고, 장점은 면으로 표현하는 수직 기법보다 시술이 빠르며, 단점은 니들이 지나간 부위를 반복 시술함으로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수직 기법의 면기법으로는 손으로 펜을 잡고 점을 찍어 표현하므로 기기 소리에 민감한 고객에게 적용하기 좋고, 대신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기법의 머신기법은 패더링, 월 헤어스트로크가 있고 기기로 선을 표현하며 시술 후 탈각의 진행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단점은 선의 정확한 표현이 피부에 따라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지기법의 선기법은 손으로 펜을 잡고 선을 그어 표현하며 눈썹결의 표현이 용이합니다. 단점은 니들이 깊게 들어가는 경우 자국이 남아 상처 자국에 상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콤보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기법의 장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장 실제에 가까운 눈썹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전적으로 시술자의 관찰과 견해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지만 다소 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점은 수지침 기법, 선기법은 엠보, 디지털 엠보 기법, 면기법은 그라데이션, 선과 면은 콤보 기법. 반영구 화장과 결과의 차이는 시술자의 숙련도가 가장 크게 좌우됩니다. 시술 기법의 다양성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라데이션 기법, 패더링 기법, 수지 기법, 엠보 기법,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로 시술의 디자인에 따라
기법으로 선택 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눈썹 컬러 배합은 눈썹의 진하기에 따라 기본색을 50에서 70% 정하고 보조색과 중화색의 두 가지를 섞어 30%에서 5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색소의 선택 시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피부에 남게 되는 2차 잔여색을 고려하며 시술을 해야 됩니다. 색소를 선택할 때는 피부 베이스 컬러를 고려해서 시술을 합니다. 푸른 혈관이 비치는 흰 피부는 노란색이 주를 이루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서 시술합니다. 색이 점점 푸른색이 되거나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신중히 컬러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색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색과 섞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라운 계통의 색소는 노란색의 주를 이루는 골드 브라운, 원 브라운 등이 있고 붉은색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초코 브라운 등이 있습니다. 푸른색은 회색, 다크 브라운, 블랙 등의 색이 많습니다. 회색의 잔여색은 푸른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소의 중요성과 기법의 다양한 테크닉을 잘 보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미인점은 호불호가 가장 많이 나뉘고 유행을 따라 시술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얼굴에 매력 포인트를 주기 위해 찍는 경우가 많으므로 컬러는 전과 같은 비슷한 색의 블랙 브라운을 컬러를 쓰는데 블랙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푸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라인 시술의 특징과 효과는 눈가의 피부는 일반 피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얇은 피부라서 반영구 화장 시 특히 예민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효과는 눈을 또렷하게 하고 커 보이게 하고 인상을 바꿉니다. 기구는 대부분 머신을 사용하고 수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지는 유지력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눈 형태별 아이라인은 눈꼬리가 올라간 눈, 눈꼬리가 내려간 눈, 크고 둥근 눈, 작고 가는 눈, 점막이 들뜬 눈 이렇게 시술 방법과 시술 주의사항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시술이 진행됩니다. 아이라인 색소는 아이라인 기본색은 블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푸른빛이 날 수 있고 단독 컬러를 쓰지 않고 오렌지 컬러를 한 방울 떨어뜨려 푸른 계열의 레시피를 잡으면 푸른 계열의 색소가 유지력에 있어 블랙으로 좀 더 변환됩니다.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도 좋으나 브라운 컬러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블랙 컬러와 섞어 시술합니다. 입술은 일반 피부와 다르게 입술 주위의 하부 구조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색이 잘 되지 않으며 그만큼 섬세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경우 다른 화장의 시술 부위와 다르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시술하는 경우 피가 나기도 하고 헤르페스 감염도 잦은 부위입니다. 입술의 색상이 너무 옅은 경우 붉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입술이 어두운 경우 밝게 만들어주며 생기 있는 입술 색상을 항상 유지하고 싶은 경우 입술선이 흐린 경우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입술시 주의사항은 색소를 선택할 때 입술색이 더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입술 중 피가 나면 그 부분은 피해서 시술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입술의 점막 부위보다 바깥 부분이 착색이 잘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서 시술을 시작하셔야 되며 건조할 경우 착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 전 고객의 보습은 필수로 상기시켜서 시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입술 헤르페스는 제1형 바이러스에 의한 단수 포진으로 소수의 수포가 집합으로 나타나므로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집이 생기기 전 통증과 발열감이 있는 발현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여 증상을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바르는 바이러스 연고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헤어라인 시술은 두피는 일반 피부와 다릅니다. 잦은 샴푸와 많은 피지량으로 인해 색소의 소실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M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 커버가 가능하며 앞머리 라인이 매끈하지 않은 경우 커버하여 매끈하게 이마를 만듭니다. 시술 방법은 성기법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기법도 있고 머신이나 펜을 이용하여 점을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헤어라인 시술 시 주의사항은 선으로 표현하는 경우 헤어라인 디자인을 과도하게 앞으로 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으로 표현하는 경우 점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어느 한쪽만 진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흉터와 백반증은 메디컬적인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반증 제거 시술은 백반증을 가려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컬러는 피부톤에 맞는 피부의 스킨톤의 컬러 차트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미용 목적으로 시술해서는 안 되고 그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시술의 회차가 좀 더 길어지는 부분을 잘 안내해서 진행하셔야 되며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눈썹의 형태, 얼굴 형태에 따른 디자인을 공부하였고 시술 전후에 주의사항은 반영구는 무조건 감염과 위생을 중점으로 관리하셔야 되는 게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염을 숙지하고 위생사항 숙지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색소를 선택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일회용을 사용함으로써 폐기한 것은 하루에 사용되는 양은 하루에 폐기하는 것이 좋으며 재사용을 금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분쟁이 없도록 상담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술할 부위와 그 다음에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상담으로 이끌어서 100% 만족이라는 시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시술로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많은 연습량과 많은 감각적인 기술을 동반하는 아트 메이크업은 예술적인 감각성과 많은 테크닉을 요하는 부위별로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테크닉을 마스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연습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위생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상기시켜서 시술하시도록 하겠습니다.